마치 꿈을 꾸듯 여러 가지 광경과 감정들이 비퀵을 둘러싸고 소용돌이 쳤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멍멍한 감각을 통해 어렴풋이 전해질 뿐 실제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키아르가 다시 날카롭게 외치며 버베인에게 덤벼드는 소리가 났다. 어깨에 난 상처에 차가운 빗물이 흘러드는 것이 느껴졌다. 비의 장막 사이로 운두어트가 지휘관들한테 들판 가장자리 도랑으로 대피하라고 다그치는 모습이 언뜻 보였다. 블랙카바르가 캠피언을 공격하자 캠피언이 도망치는 모습도 보였다. 누군가 바로 옆에 와서 말했다. 야, 비극! 우린 이제 어떻게 할까? 실버였다. 비퀵이 말했다. 헤이즐은 어딨어? 배에서 기다려. 아니, 너 다쳤잖아. 대체 비퀵이 말했다. 그럼 암토끼들을 데려가. 혼란의 도가니였다. 암토끼들은 완전히 얼이 빠져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실버의 재촉을 받고 일어나 하나둘씩 비틀비틀 들판을 내려갔다. 다른 토끼들이 빗줄기를 뚫고 나타났다. 잔뜩 겁먹고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에이콘, 핍킨을 격려하면서 온 덴더라이언, 키아르 쪽으로 달려가는 스피드웰과 호크빗. 자욱한 빛 속에서 키아르의 모습만이 뚜렷이 보였다. 비퀵과 실버는 필사적으로 친구들을 한데 모아 암토끼들을 데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블랙베리한테 가. 블랙베리한테. 실버는 되풀이해서 말하고 비퀵한테 설명을 덧붙였다. 돌아가는 길을 표시하려고 새 친구들을 군데군데 배치해뒀어. 맨 처음 길잡이가 블랙베리, 다음이 블루벨, 맨 끝이 파이버야. 파이버는 바로 강가에 있어. 비퀵이 말했다. 블랙베리가 저기 있건. 블랙베리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해냈구나. 비퀵, 고생 많았지? 오, 이런, 어깨가. 비퀵이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들 지나갔어? 블랙베리가 말했다. 너희가 마지막이야. 어서 가자고. 이런 폭풍우는 딱 질색이야. 키아르가 바로 옆에 내려앉았다. 나저 토끼들한테 덤벼는데 도망 안 가. 도랑에 숨어 있어. 그러면 못 잡아. 도랑 따라오고 있어. 비퀵이 대답했다. 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명심해, 실버. 놈들은 우리가 도망치기 전에 반드시 공격해 올 거야. 강변 목초지는 풀이 우거져 있으니까 그리로 숨어서 올 거야. 에이컨, 도랑 쪽으로 가지 말고 돌아와. 블루벨한테 가.
블루벨한테. 실버는 다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외쳤다. 들판 끝 산울타리 옆에 블루벨이 있었다. 블루벨은 흰자위를 드러낸 채 금방이라도 도망칠 태세였다. 블루벨이 말했다. 실버, 낯선 토끼들을 봤어. 애플아파 토끼 같아. 저쪽 도랑에서 나와 목초지로 갔어. 우리를 바로 뒤따라왔어. 한 놈은 내가 지금까지 본 토끼 가운데 가장 컸어. 실버가 말했다.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저기 스피드웰이 간다. 저건 누구야? 아, 에이콘이 암토끼 둘을 데리고 있군. 다 있는 것 같다. 자, 빨리 가자. 이제 강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비에 흠뻑 젖은 갈대숲과 덤불, 사초, 깊은 물웅덩이 틈에서 길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토끼들은 언제 적이 공격해올지 몰라 가슴을 졸이며 덤불숲을 헤치고 달리면서 암토끼나 친구를 만나면 서로 빨리 달리자고 재촉했다. 키아르가 없었다면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강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키아르는 강기슭으로 곧장 이어지는 길을 쉴 새 없이 오가면서 길을 안내했고, 이따금 길을 잘못 든 암토끼를 발견하면 비귀글 암토끼한테 데려다 주었다. 비귀근 반쯤 누운 쐐기덤불을 헤치고 다가오는 티수딘랑을 기다리며 말했다. 키아라, 애플아파 놈들이 어디쯤 있는지 봐줘. 근처에 와 있을 거야. 근데 왜 공격해오지 않는 걸까? 우린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을 텐데 무슨 꿍꿍이지? 키아르는 금방 돌아왔다. 다리에 숨어 있어. 숲을 속 내려가더니 그 큰 놈이 덤벼들었어. 비귀기 말했다. 그놈의 연기 하나는 정말 대단하군. 당신들이 강 건너든지 강기슭 따라갈 줄 알고 있어. 배는 몰라. 이제 배 가까워. 파이버가 덤불을 헤치며 달려와서 말했다. 비기 몇몇은 배에 태웠는데 대부분은 내 말을 믿지 않아. 자꾸 너만 찾아. 비귀근 파이버를 따라 강기슭의 좁은 풀길로 뛰어갔다. 강은 빗방울이 그리는 무수한 동심원을 따라 출렁이고 있었다. 강물이 많이 불어난 것 같지는 않았다. 배는 여전히 한쪽 끝을 기슭에 대고 반대쪽 끝을 강물에 살짝 담그고 있었다. 그리고 기슭 쪽의 볼록 솟은 부분에는 헤이즐이 귀를 축 늘어뜨린 채 웅크리고 있었는데 비에 젖어 찰싹 달라붙은 털이 새까맣게 보였다. 헤이즐은 팽팽히 당긴 밧줄을 입에 물고 있었다. 에이콘과 하이젠슬라이와 암토끼 2마리가 헤이즐 옆에 웅크리고 있고 나머지 암토끼들은 강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블랙베리가 배에 타라고 설득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았다. 블랙베리가 비귀에게 말했다. 헤이즐은 밧줄을 놓을 수가 없어. 벌써
거의 다 갈근 것 같아. 그런데도 이 암토끼들은 지휘관이 너라는 소리밖에 안 하니. 원. 비극이 티수딘랑을 보고 말했다. 이제부터 마법 같은 작전이 시작될 거야. 암토끼들을 하이젠슬라의 곁으로 데리고 가주시오. 모두 다 어서요. 티수딘랑이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암토끼가 공포에 찬 비명을 질렀다. 하류 쪽 덤불에서 캠피언과 정찰대가 나타나 강기슭의 좁은 풀길로 다가왔다. 반대쪽에서는 버베인과 처빌과 그라운드슬이 다가왔다. 비명을 지른 암토끼는 획 돌아서 바로 뒤에 있는 덤불로 달렸다. 하지만 덤불 앞에 다다른 순간 운두어트가 나타나서 앞발로 암토끼의 얼굴을 후려갈겼다. 암토끼는 다시 방향을 바꿔 길을 가로질러 배에 올라탔다. 비극은 운두어트가 들판에서 키아르에게 습격을 당했지만 부하들에 대한 통솔력을 잊지 않고 훌륭한 작전을 세워 실행에 옮겼음을 깨달았다. 도망자들이 폭풍우와 힘든 조건 때문에 당황해서 갈팡질팡하는 동안 운두어트는 부하들을 도랑으로 데리고 들어가 키아르의 공격을 피하면서 강가 목초지까지 온 것이다. 다리 위치를 미리 알고는 도랑에서 곧장 다리로 가서 숨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어찌된 일인지 도망자들이 다리로 오지 않을 것임을 눈치채자마자 캠피언에게 덤불숲을 돌아나가 하류로 가서 퇴로를 막으라고 명령했다. 캠피언은 늦지 않게 제대로 명령을 지켰다. 이제 운두어트는 여기 강기슭에서 싸울 작정이었다. 키아르가 한 번에 몇 군데나 맡을 수는 없을 것이며 혹 덤벼들더라도 관목이나 덤불숲에 숨어서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상대의 수가 갑절은 많지만 대부분은 그를 두려워했으며 맹훈련을 받은 에프라파 지휘관도 아니었다. 이제 강을 등진 상태로 몰아넣었으니 서로 흩어지게 해놓고 되도록 많이 죽이는 일만 남았다. 나머지는 도망쳐봤자 고생만 죽어라고 할 것이다. 비극은 운두어트 부하들이 왜 그렇게 그를 따르고 충성하는지 알 것 같았다. 놈은 토끼답지가 않아. 도망친다는 건 생각지도 않지. 사흘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난 절대로 에프라파에 가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배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겠지? 설사 눈치챘더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 비극은 풀밭을 쏜살같이 달려 헤이즐 옆에 올라탔다. 운두어트가 나타난 덕분에 블랙베리와 파이버가 하지 못했던 일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암토끼들이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배로 뛰어들었다. 블랙베리와 파이버도 배에 올라탔다. 바짝 뒤쫓아오던 운두어트가 강둑 가장자리에 이르러 비극을 마주보았다. 비극도 지지 않고 노려보고 있는데 뒤에서 블랙베리가 다급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덴더라이언이 없어. 덴더라이언만. 그때 처음으로 헤이즐이 입을 열었다. 두고 갈 수밖에 없어. 부끄러운 일이지만 놈들은 금방이라도 덤벼들 거야. 우리가 막을 수 없어. 비극이 운두어트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헤이즐. 내가 놈들을 쫓아낼게. 덴더라이언을 두고 갈 수는 없어.
운드워트가 비웃었다. 난 네 놈을 믿었다, 슬라일리. 이제 내 말 잘 들어도 너희는 강으로 뛰어들든가 이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기든가 둘 중 하나다. 단 한 마리라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 이젠 도망갈 데가 없어. 비극은 댄더라이언이 맞은편 덤불 속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댄더라이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운드워트가 말했다. 그라운드슬, 버베인, 내 옆으로 와. 명령이 떨어지면 일제히 덤벼든다. 그 새는 걱정 없. 저기 새가 온다. 비극이 소리쳤다. 운드워트는 펄쩍 물러나며 얼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댄더라이언이 쏜살같이 풀길을 다 가로질러와 헤이즐 옆에 올라탔다. 그와 동시에 배를 묶어놓은 밧줄이 끊어지며 작은 떼배는 물살을 타고 강기슭을 따라 흘러갔다. 몇 미터쯤 갔을 때 배 뒤쪽이 천천히 돌면서 강 흐름을 탔다. 그런 상태로 강 한복판까지 나가더니 남쪽 강구비로 접어들었다. 뒤를 돌아본 비극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배가 있던 자리에 분홍바늘 꽃 틈새에서 멀어져가는 배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운드워트였다. 그 표정을 보니 워터십 다운에서 굴 입구까지 들이닥쳤다가 끝내 들쥐를 놓친 황조롱이가 떠올랐다.